유광섭은 오로지 종교 동영상 비교 분석을 통해서 확실하게 정답을 찾아냅니다. 철저한 복귀와 세심한 취재로 적중의 확률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유광섭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윤 기자입니다. 네. 이제 우리 이번 주가 서울 경마 마지막 주가 되나요? 그렇죠. 이제 2013년도 마지막 주간이죠, 이번 주가. 이번 주도 제주 경주가 부산 경주가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주가 금요일 날 하고, 예. 토요일 일요일 날 부산이 하고. 제주 경마 하십니까, 유광선님? 해야죠. 정말 꾸준히 한 몇 년 해왔기 때문에, 방송까지 계속 해왔기 때문에. 예. 그래서 또 오늘도 또 맞춤 경주도 제주 경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저도 제주 뭐 방송부터 할 것이고, 저도 뭐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그렇죠. 자, 뭐 제주 경주 이제 방송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고, 충분히 뭐 기대치 또 가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주 경주만큼. 네. 자, 기수들이 이번에 안 나오는 기수가 있죠? 조인권 기수가 이제 지난주를 끝으로 이제 군대를 갑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입대고요. 논산 훈련소로 가는데 이제 한 2년 정도 얼굴을 못 보겠죠. 너무 늦은 나이에 가는 거예요. 지금 27이거든요. 늦은 나이에 군대를 갔고, 이쿠야스가 이제 기승정지 6일로 이제 이번 주부터 기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마 2월 달부터 보게 될 것 같고요. 또 이번 주에 또 그 문세영 기수가 또 기승정지죠. 그래서 이제 굵직굵직한 탑 기수들이 3명이 이제 빠지는 이런 상황인데, 경주수는 14개, 토요일, 일요일. 정말. 그래서 지금 이상혁 기수가 안면 부상인데, 글쎄요, 그 어느 정도까지 좀 회복을 했는지가 좀 궁금하고, 어쨌든 이번 주는 경주수도 많고, 그런데다 이제 기수들이, 일단 믿을만한 기수들이 좀 되고, 빠졌다는 부분이 조금 변수가 될 것 같은 그런 한 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도 지금 조교수 수가 엄청 많아요. 그죠? 오늘 이번 주만 출제하는데 보통 제가 볼 때 한 100에서 150마리 이상이 떨어질 정도로 그래서 아주 게이트를 꽉꽉 채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군다나 경주수가 많아지죠? 국산 육군 경주가 무려 9개나 편성이 돼 있어요. 지금 토요일 14개, 일요일 14개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하위군 경주도 많고, 또 상위군은 또 근데 상위군이 또 경주 수가 적어서 각 경주마다 제가 볼 때 풀게이트가 다 채워질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죠. 저절로 많은 게이트를 꽉꽉 채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만큼 좀 어렵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터질 가능성이 많다. 이런 점을 좀 유념하시고 리뷰 시작할까요? 예, 지난주 뭐 복귀부터 한번 복귀인가요? 예. 자, 이제 지난주 리뷰 시간입니다. 역시 뭐 지난주에 가장 화제가 됐던 경주 그랑프리 대상 경주였고요. 자, 그랑프리 대상 경주 잠시 후에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고, 그 이전에 또 유광섭 위원하고 저 윤 기자하고 또 여러분께 제대로 또 한번 적중해드렸던 경주 꺼내 듣고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유광섭 위원은 제주에서 벌써 발동을 걸으셨네요. 이제 제주가 시작이 되니까 제주 적중 경주를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예. 지난주 그럼 어떤 경주였습니까?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이죠. 금요일 이제 5경주가 되겠습니다. 5경주 금요일 교차 경주가 되겠습니다. 뭐 난차연 놓고 세자, 복승시 16.7배, 상승시 42.2배 적중한 경주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제주 중계가 배당이 잘 나오죠? 네, 잘 나와요. 이번 주도 좀 배당이 좀 나올 것 같은 흐름이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이번 주도 뭐 연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마방에서 기대치를 많이 갖게 되고 또 어떤 뭐 쏠리는 기운이 또 많아지니까 또 다들 열심히 타게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연말 또 준비를 많이 했을 겁니다. 지금 제주 마방에서. 그래서 터진 경주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도 이제 유광섭 의원이 워낙에 또 제주를 또 꾸준히 해오셨고 또 제주에 대해서 성적을 계속 내주고 계시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지난주에 금요일 제주 중계 5경주네요. 유광섭 위원이 이제 16배짜리 짭짤하게 쌍성시행 40배가 나왔는데, 그 적중했던 경주 여러분과 함께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 5경주. 자, 게이트 문이 열리고 출발했네요. 네, 이 경주는 이제
8번만 난초양, 5번만 방성, 7번만 만금수, 9번만 치우천 이런 네 두가 이제 네다 인기를 모았고 세자는 인기 순위 한 6위권 됐었는데 이마필이 계속해서 3착 3번을 하면서 아쉬운 걸음발을 보여줬는데 강하게 몰면서 지금 4번만 앞에 저렇게 초반에 비비린 것 같은데 그죠? 강하게 몰면서 나갔습니다. 근데 이마필은 이제 제가 추천하게 된 이유는 이 시장에서 마필이 아주 조시가 나 있었습니다. 그만큼 말이 좋았기 때문에 공략을 해서 적중을 했는데 저렇게 강하게 밀면은 통상적으로 죽는 게 사실인데 다른 데 이제 끝걸음 보시면은 더 나옵니다. 둘만 뛰네요, 둘만. 네, 그래서 더 나오는 그런 모습인데 나름대로 이제 이마필 자체는 4번, 8번이 둘이 경험을 했고, 근데 이제 4번이 확실히 조개 상태가 좋았다는 것이 확실히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제 직선주에서 나오게 됩니다. 저도 난초양을 놓고 갔는데 세자를 못 봤어요. 그 세자는 이 시장에서 마필이 좋은 그런 조교를 보고 잡아낸 마필인데 지금도 여유가 있죠? 여유가 있고 이제 8번이 얘를 난초양이 지쳐가는 그런 모습인데 난초양이 지금 막판 따일 뻔했었죠? 난초양이 지쳐가는 모습인데 나름대로 이제 기본 능력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그나마 막판에 버텨주는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막판에 따이는 줄 알았는데 그렇죠. 버티가 막판에 따이는 그런 그림이었는데 안쪽이라 좀 치고 나왔던 그래서 코 차이로 짜릿하게 또 한 건 또 하셨네요. 어쨌든 뭐 제주 경마는 보통 이제 배당이 적다 보니까 단방 승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기는 딱 세자를 딱 현장에서 또 찾아내서 제주 경마는 그런 게 있어요. 현장에서 어떤 예시장에서 말 상태를 보고 찾아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주막대기 한 마필들도 이제 표가 딱 확 나기 때문에 그런 또 지울 수 있는 마번이 또 눈에 띄고 그래서 제주 경주는 적중이 의외로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이번 주 제주 경마가 금요일부터 하기 때문에 유광섭 위원이 또 지난주 제주에서부터 또 하나 해드렸던 거 여러분과 함께 봤는데 이번 주 한번 유광섭 위원의 제주 경마도 한번 기대를 좀 해주시고 자 이제 저 윤 기자가 지난주에 맞춰줬던 경주 보겠습니다. 지난주 뭐 이래저래 좀 흐름 자체를 제가 좀 읽고 들어간 그런 한 주였기 때문에 지난주 흐름 자체가 이게 눈이 막 폭설이 내리고 주로가 무겁고 엄청 추웠던 이런 흐름 전형적인 겨울 경마인데 힘 있는 마필들이 우세한 경주 다시 말씀드려서 어설픈 선행만은 다 부러지는 그런 흐름이었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뒤에서 못 올라왔던 마필들을 제가 계속해서 노리고 들어갔었고 그러면서 이제 결과가 좀 좋게 나왔는데 그 중에서 토요일 12월 14일 토요일 구경주 제가 방송에서부터 여러분께 승부처로 지정해드렸던 그런 경주입니다. 그 국산 1군 핸디캡 경주였고 자, 이 경주에서 인기마필 구만석 에이스 갤러퍼 통제사는 유광석 의원이 잘라주지 않으셨습니까? 네, 방송에서? 잘라줬고 또 현장에서 에이스 갤러퍼도 잘랐는데 그렇죠. 저는 적중을 못했습니다. 저는 이거 구만석 에이스 갤러퍼 통제사를 다 뒤로 돌려놓고 마이데이를 축으로 놓고 흑기사를 주력으로 때렸습니다. 12번, 13번. 이게 뭐 기분 좋게 빨려 들어오면서 그냥 20배짜리 쌍승치고 43배가 나왔는데 구만석에 대한 불안감, 에이스 갤러퍼에 대한 불안감, 통제사에 대한 불안감을 여러 개 다 피력을 해드렸고 그게 또 그대로 맞아 떨어졌고 어쨌든 상당히 기분 좋은 적중이었습니다.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네, 뭐 우리 팬 여러분들이 이걸로 분명 한국으로 했을 것으로 믿고 방송에서 또 말씀드린 승부처였기 때문에 자 그럼 지난주 12월 14일 구경주입니다. 국산 1군 경주 한번 여러분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토요일 그 구경주죠. 토요일 구경주 국산 1군 경주 출발을 했습니다. 에이스 갤러퍼가 뭐 워낙 훈련 상태가 안 좋아갖고 뛰는 것도 그렇고 통제사가 꼴찌였네요. 꼴등했습니다. 꼴등. 에이스 갤러퍼가 인기 1위로 팔렸고 그죠? 올해를 방송에서 잘라드린 보람이 있네요. 완전히 뭐 뛰지를 못해요. 통제사 꼴등을 하는데 좀 기복이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좀 훈련 상태 그만큼 안 좋았어요. 제가 월요일부터 말씀드렸듯이 상태가 안 좋았기 때문에. 자 플리트보이가 이제 선행을 나갔고 그 뒤로 흑기사가 바로 따라붙었어요. 흑기사가 승군전인데 그 심수대 조교사가 하는 얘기가 승군전이라도 마필이 지금 기량의 절정이다. 한번 해보겠다 이런 의지가 상당히 강했는데 역시 뭐 생각대로 좋은 성적을 거뒀고 현장에서도 말이 흑기사가 많이 좋았어요. 지금 이상혁 기수의 그 마이데이는 뒤쪽에서 좀 잘 좀 따라붙고 있습니다. 지금 중반부에 그 흑기사 바로 외곽 쪽을 잘 좀 따라가고 있어요.
그렇다 보면 이제 에이스 게러퍼는 의외로 앞선에 좀 못 붙으면서 그죠? 지금 박태준 기수가 안쪽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 따라가는데 과거의 에이스 게러퍼가 아니다 그렇게 좀 보입니다. 이제 상태가 너무 안 좋으니까 현재 상태가. 자, 통제사는 뭐 아예 안쪽에서 지금 보시면 서준 기수가 때려도 말이 아예 안 나가요. 안 나가면서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치고 나옵니다. 흑기사가 치고 나오고 외곽에서 마이대 이성혁 기수가 또 때리고 나오면서 여기서부터 제가 한번 뭐 굳혔다 이렇게 봤고, 문제는 이제 엑스파일이 뒤에서 날라오는데 저는 그 마이대를 놓고 흑기사 주력에 엑스파일이 반주력이었거든요. 엑스파일하고 엮였어도 한 50배 나왔는데요. 자, 어쨌든 간에 마이대에 놓고 흑기사 짜릿하게 주력으로 엮어내면서 뭐 여러분께 이제 방송에서부터 제가 승부처 지정해드렸는데 좀 어느 정도 보람이 좀 있었던 그런 경주였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뭐 이번 주도 일단 좀 많이 좀 준비를 좀 해서 이번 주도 꼭 승부처에서만큼은 하나를 먹어도 제대로 먹을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난주 가장 큰 배당이 나왔던 경주가 좀 있어요. 그 경주 한번 다시 보겠는데 12월 14일 토요일 경마입니다. 토요일이 정말 폭설이 내렸던 그런 하루 아니었습니까? 막 완전히 뭐 눈이 내려서 시야를 좀 가릴 정도로 그 정도의 눈이 내렸던 그런 경주 속에서 자, 토요일 4경주에서 이제 200배가 터졌어요. 조경욱에서 기승했던 미라클 러너가 인기 꼴등이었습니다. 완벽하게 1등 꼴등이었어요. 근데 요게 들어오면서 배당이 230배가 터졌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이 토요일 4경주를 보고 그때부터 야, 조짐이 안 좋구나 생각했어요. 미라클 러너 인기 꼴찌였는데 저는 3구로 20여 배 나왔어요. 한 방으로 주력을 했는데 미라클 러너가 고춧가루를 뿌렸습니다. 근데 이 CG 탱크 같은 경우는 서승 기수가 지난 경주에 너무 여력이 없었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가지고 저는 요거는 안 봤는데, 이제 미라클 러너 같은 경우 제가 현장에서 마피 상태 봤을 때 여러분들 한번 그 마사의 예시 동영상이 있어요. 한번 보시면 이 미라클 러너가 현장에서 상태가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야, 아무리 상태가 좋아도 바닥 때리는 마피를 추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머리를 칩니다. 상당히 좀 황당했는데 어쨌든 12월 14일 토요일 4경주, 지난주에 가장 큰 배당이 나왔던 경주입니다. 서울 경마. 자, 그 경주를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일 4경주인데 뭐 폭설이 내려가지고 눈이 내리면서 지금 뭐 화면이 흐릿하게 보일 겁니다. 자, 뭐 발주를 하고 김동철 기수가 기스간 마필, 뭐 세상만사가 호기 좋게 때리고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6번 마필 실버킨 김태훈 기수가 또 선행을 뺏고 나갑니다. 그거는 외곽에서 잘 몰고 나왔어요. 자, 미라클 러너가 이제 여기서부터 선의권에서 외곽 쪽으로 보시면 조경호 기수가 이제 선의 외곽 쪽 3선임이죠. 외곽을 저렇게 크게 돌아요. 크게 돌면서도 이게 마필이 힘이 끌리는 거거든요. 힘이 지금 끌리는 거 남습니다. 지금 보시면 갑자기 마필이 이렇게 변화가 왔을까요? 근데 이 마필이 보니까 생김새는 상당히 좀 잘생겼어요. 엉덩이도 빵빵하고 여기서도 힘이 나오니까 쪽쪽 몰아보고 그죠? 그러니까 여유 있게 나가죠 마필이. 그 전에는 마필이 아예 앞에도 못 붙었던 마필인데 여유 있게 나갑니다. 마필이 이제 뭐 편성도 좀 약했습니다만 앞에 붙고 저한테 조경호 기수가 자신감 있게 봅니다. 9번 안쪽에 붙고 3번 밖에서 나오는데 그래서 저는 저게 839로 끝나는 거인데 8이 그냥 3구로 끝나는 거인데 8이 그냥 계속 꽂힙니다. 그래서 8번, 3번, 9번, 3번, 9번. 보면 이제 거의 뭉쳐 들어오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야, 이 미라클 러너의 경주력 변화는 정말 놀라웠다. 근데 사실 이제 이러한 흐름이 아마 또 이어질 수 있어요. 최근에 이제 또 겨울 경마고 날씨가 좀 많이 춥고 또 겨울에 또 컨디션 변화가 또 급격하게 오기 때문에 마필들 미라클 러너의 변화는 조시가 났다고 봐야죠. 그죠? 조시가 났다고. 또 제가 한 가지 좀 느낀 거는 역시 잘생긴 체형을 지닌 마필들은 언제나 뛴다라는 것을 한 번 더 느끼게 해준 그런 경주였다. 미라클 러너 잘생겼더라고요, 마필이. 자, 그래서 지난주 토요 경마 우리 저희한테 교훈을 준 경주는 역시 뭐 돌다리도 두들겨 가야 되고 잘생긴 놈들, 예시장 상태 좋은 놈들은 한 번 더 유심히 한번 살펴봐야 된다. 이런 느낌을 받았던 경주가 되겠고요. 자, 유광선님 지난주 그랑프리 대상 경주 보시고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그랑프리 대상 경주 우리 지난주에 이거 대상 경주 월요 방송했지 않습니까? 이제 부산 마필을 인디밴드로 추천드렸죠. 지금 이 순간이란 마필이 역시 저는 뭐 다들 지금 이 순간 들 봤죠 이번에
그렇죠. 지금 들어봤는데 이게 다음 주에 지금 이 순간 은퇴식을 합니다. 은퇴식 하죠. 네. 근데 역시 관록이 있는 그런 마필이다. 어느 정도 마필이 이번에 좀 지난번보다는 분명히 살아난 가운데 치러졌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것 같아요. 중요한 점은 이겁니다. 자, 지금 그랑프르예요. 대상 경주인데 이제는 국내산마하고 제가 볼 때 외산마하고 차이가 없어졌다. 자, 올해부터 이제 그랑프르에 국산마 감량은 없어요. 자, 국산마 감량 없습니다. 국산마필하고 외산마필하고 동일한 지금 다이다이예요. 실체말로 부담이 똑같습니다. 근데 인디밴드 같은 경우는 3세 마필들의 3세마에 대한 감량은 좀 있어요. 그래서 인디밴드가 55kg, 4세마 이상들은 국산마, 외산마 할 것 없이 다 58kg거든요. 그런 점에서 인디밴드가 3세마 이점이 있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국산마였고 지금 이 순간이 58kg를 달고 그 쟁쟁한 외산 마필들을 다 이겼다라는 점. 이 점을 봤을 때 역시 이제 한국 국내산 순수 국내산 마필들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내년부터는 좀 더 한국 국내 혈통 마필들에 대한 그런 좋은 능력 발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만큼 또 외국에서 많이 또 좋은 말 들어오지 않을까요? 그런 느낌도 드는데 저는 뭐 그걸 느꼈고 뭐 세게 팔렸던 뭐 벌마의 꿈 마리데몰 터프인의 몰락이 또 눈에 띄고 그죠? 터프인도 제가 볼 땐 이제 말이 안 뜰라 그런답니다. 나이가 먹으면서 아무리 뭐라 해도 말이 이제 뛰기 싫어하는데 그래도 마방 돌아가서는 힘이 넘치는데 경주에다 그렇게 안 뜰라고 한답니다. 뭐 터프인도 제가 볼 때는 세월을 비껴갈 수 없는 뭐 이런 부분이었고 한번 볼까요? 지난주 그랑프리 대상 경주 그렇죠. 한번 여러분과 함께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00m 2013년도 그랑프리 대상 경주입니다. 출발을 했습니다. 16마리 상당히 보기 좋네요. 꽉 차 있으니까. 자, 이제 벌마의 꿈이 선행을 나갔습니다. 벌마의 꿈이 선행을 나가고 이제 외곽에서 이제 서승훈 기수가 기승한 마필 바로 또 따라 붙습니다. 스마티 문학이 따라 붙었어요. 또 그 외곽에서 또 마리대물이 또 앞에 붙었고 일단 선두권은 벌마의 꿈과 지금 마리대물이 선두권을 이끌어간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배때는 이제 중간에서 좀 곱게 쫓아가는데 지금 이번 경주에 그 벌마의 꿈이 인기 1위로 팔렸습니다. 말이 이번에는 많이 안 좋았어요. 네, 벌마의 꿈이 인기 1위로 팔렸고 벌마의 꿈은 애초에 뺐는데 인기 2위가 인디밴드였어요. 역시 인디밴드의 이런 능력 자체는 또 팬 여러분들 많이 또 인정을 하셨네요. 중요한 것은 김영관 조교사가 그랑프리 3연패를 했습니다. 정말 명장이고 이 정영식 마주 정말 대단한 마주님입니다. 진짜. 제가 볼 때 정영식 마주가 그 범한산업 대표 아닙니까? 그거보다 아니겠습니다만 말값으로 버는 상금도 그죠? 장난 아닐 것 같아요. 상금보다는 천운이라고 봐야죠. 그랑프리 3연패는 대단한 것 같고. 자, 계속해서 이제 벌마의 꿈과 마리데몰 선두권을 이끌어가는데 이렇게 무거운 주로 속에서 2300m 첫거리 도전하는 마필들 쉽지 않죠. 부산물패 천지불패가 은근히 경쟁력을 이번에 보여줬어요. 네, 이번에 김상석 조교사도 천지불패에 대해서 상당히 좀 자신감을 보여줬어요. 제가 볼 때 이거 차기 일반 경주 가면 제가 무조건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아주 자신감 있게 몰던데 홀랜드 기수가. 자, 여기서부터 차분하게 따라갔던 인디밴드가 외곽에서 치고 나옵니다. 뺐죠? 외곽 치고 나오고 인디밴드도 인디밴드이다만 지금 이 순간이 저렇게 외곽 돌면서도 뭐 두마필이 너무나 여유가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 고별 경주인데 정말 박수를 쳐주고 싶고 대단합니다. 인디밴드 저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올까요? 저거 진짜 단독 1위 단독 2위 액톤파크 이래서 액톤파크의 명성은 더 높아질 것이고 대단합니다. 너무 두마필이 여유있게 액톤파크의 자마 인디밴드 또 잉그란디어의 자마 지금 이 순간 대단한 그런 잉그란디어가 장거리 혈통이니까 그렇죠. 어차피 뭐 인디밴드 지금 이 순간 전 6번 인디밴드 놓고 제가 현장 속보로 눈물을 머금고 제가 지금 이 순간은 추천을 못 드리겠네요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들어오는데 사실 저 눈물이 날 정도였습니다 진짜. 지금 이 순간 제가 정말 애만데 마지막이라는 순간에 제가 좀
아끼지 않겠냐 생각을 좀 했는데 그게 좀 패착이었고 많이 아쉽습니다. 자, 어쨌든 지난주에 크게 터쳤던 고배당하고 그랑프리 대상 경주까지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뭐 이번 주 출마 등록 경주 뭐 봐야 되겠네요. 자, 출마 등록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주 출마 등록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출마 등록 경주 미리 보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는 그래도 지난주는 뭐 출마 등록 경주가 뭐 2개 경주밖에 없었죠. 근데 이번 주는 3개 경주가 되겠는데 토요일 한 경주와 일요일 2경주입니다. 이 3개 경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12월 21일 토요일 9경주입니다. 국산 2군 1800m 핸디캡 경주고요. 자, 뭐 이번 경주가 이제 최근에 이 국산 2군 경주도 지금 경주수가 좀 줄어들어서 적체 현상이 뚜렷하죠. 출마 등록이 약 30마리가 지금 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 30마리 중에 지금 뭐 26마리가 16마리가 지금 7조 제외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지금 보면 출전 마필 중에 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마필 중에 K탑이 일단 가장 세게 팔립니다. K탑이 가장 세게 팔리는 이런 입장인데, 자, 유광석 의원님, 이거 되는 마필도 꽤 많아 보이는데요. 그래도 또 유광석 의원이 또 최근에 이 월요 방송에서 여러분께 추천드리는 조교 우수 마필들 또한 조교 불안 마필들이 유광석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지금 적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기대가 됩니다. 어떤 마필 노리고 계십니까? 볼사이가 인기를 얼마나 먹는 거예요? 볼사이가 근데 세영이가 지금 못하기 때문에 문세영 기수가 이번 주에 출전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점에 기용이 좀 문제가 되겠죠. 그렇습니다만 좀 지난번에 그래 상승세를 좀 어느 정도 인정을 받겠고, 제가 볼 때는 인기 1위는 아마 K탑이 대가리 팔릴 겁니다. K탑이 대가리 팔리고 인기 마필이죠. 불사이도 당연히. 예. 볼사이를 이제 일단 말씀드리면 올해까지 훈련 상황은 뭐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난번보다 파인기가 보여요. 파인기가 보인다는 얘기인데 끝걸음이 안 나온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볼사이는 제가 볼 때는 직전 대비 좀 더 훈련 상태는 저조하다 이렇게 표현드릴 수가 있고, 목요일까지 확인해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뭐 훈련 상태는 제급 정상적인 컨디션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마필은 34팀의 인천 탱크입니다. 자, 이 마필이 이제 2번의 경주를 아주 바닥을 쳐놨는데, 나름대로 이제 이 마필이 훈련 강도는 강아지 직전과 비슷한데 이번엔 좀 걸음발이 좀 더 살아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마무리 조교만 좀 좋다면은 이번 마필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훈련의 완성도 측면에서 본다면 뭐 최근 중 최상의 컨디션이 아니겠나는 측면이 있습니다. 훈련이 지난번까지는 쫑쫑대는 듯한 맛이 있었는데 스포시에도 좀 더 여유로운 또 발바꿈도 상당히 부드러워진 오늘 스포시 모습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인천 탱크는 최상의 컨디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 탱크가 최근에 조교 기수가 제가 인터뷰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다리가 후구 쪽이 좀 안 좋다 그랬는데 그 모습이 좀 많이 좀 호전이 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겠습니다. 지금 유광석 의원이 상당히 좀 마필에 대해서 컨디션 자체가 많이 올라와 있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거 나올 때마다 인기를 얻으면서 부러진 이유가 있었어. 이게 다리가 좀 안 좋았었는데 유광석 의원이 월요일날까지 훈련을 지켜본 결과 상당히 좀 많이 호전됐다라면 기본 능력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안 좋았던 다리가 좋아졌다 뭐 이렇게 저희가 봐도 되겠네요. 자, 유광석 위원님은 이제 인천 탱크를 여러분께 추천했고, 자, K탑을 안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게 그 농림수산식품 장관배에서 4차가 차지했고 그 쟁쟁한 부산 마필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했고, 그 이후에 일반 경기에서 뭐 널널하게 우승을 했고, 자, 이번 경기 출전하는데 K탑은 제가 볼 때 이제 3세 후반부로서 이제 절정입니다. 절정으로 이제 계속 치닫고 있고, 경주력이 이게 좀 2세 때 좀 무리를 해가지고 3세 초반부에 조금 몸이 좋지 않았는데 그게 완벽하게 해소가 되면서 체력 능력이 계속해서 상승이 되고 있어서 K탑은 능력 마필로서 인기 1위로 팔릴 텐데 이건 인정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또 3세 마필 중에 한두 가지 베스트 캡틴이에요. 자, 베스트 캡틴도 제가 봤을 때 엄청나게 이게 근성이 좋은 마필입니다. 마방에서도 상당히 이 마필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했고, 이 마필도 3세 때 아주 좋은 기량을 계속해서 발휘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베스트 캡틴 같은 경우는 4세, 5세 때 가면서 좀 약간 제가 볼 때 늦대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 이거는 아직도 보여줄 거름이 많다. 그래서 저 윤 기자는 이 3세 마필들이 역시 두각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자, 토요일 구경주 국산 2군 1800m는요
자, 유광섭 위원이 추천한 인천 탱크입니다. 34조 신우철 마방의 인천 탱크하고, 자, 인기 마필이에요. 저 윤 기자 추천하는 K탑. 여기에 10조의 베스트 캡틴. 자, 인천 탱크 K탑 베스트 캡틴. 요 세 마필 기본적으로 여러 개 인정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일 날은 이제 2개 경주가 출마 등록이 또 돼 있습니다. 일요일 9경주와 일요일 10경주인데, 일요일 9경주 먼저 보겠습니다. 혼합 2군 19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자, 26마리가 지금 출마 등록을 하였는데, 지금 여러분들 출마 등록을 보시면 플라이 토큰이 아마 등록이 돼 있을 거예요. 요거 출전 안 합니다. 훈련이 없어요, 지금. 12월 들어서 훈련이 없기 때문에 플라이 토큰은 출전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좀 알고 가시고, 뭐 신라복은 더블 샤이닝, 스트라디오트, 천맥, 보르츠, 태수제, 뭐 창기파랑, 연두, 제3배술, 치우천왕 이런 마필들 아마 다 출전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26도 중에 이제 출전 가능한 마필들 중에 저희가 반드시 봐야 되는 마필만 좀 추려봤는데, 자, 유광섭 위원 먼저 한번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한 마리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팀의 문학탄환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되게 강하게 추천드렸었는데, 이제 승군전을 치른 마필인데, 지난번에 워낙 10개 우승을 하고 승군전을 치르는데, 이번에는 지난번에 여러 개 남았었던 마필인데, 지난번만큼만 뛰어도 될 것 같은데, 지난번보다 더 좋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필은, 이 문학탄이라는 마필은 뭐 최근적 최상의 컨디션, 지난번보다 더 좋아진 그런 컨디션이라면, 승군전에서 충분히 입상이 가질 수 있는 마필입니다. 아주 마필이 아주 때깔도 좋고 스포시 탄력이나 뭐로 그냥 상당히 눈에 띄는 이번에 훈련식 오늘 뭐 올해로 조교를 볼 때 상당히 눈에 띄는 마필입니다. 예. 문학탄 승군전 이게 지금 500 더블이가 560kg대짜리 마필 아닙니까? 어쨌든 문학탄은 그러한 중장거리에서도 된다라는 걸 확인을 시켜줬기 때문에, 자, 용마필 유광섭 위원이 또 여러분께 훈련 모습까지 좋다라면 승군전이라고 해도 문학탄은 반드시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자, 유광섭 위원이 27조의 문학탄환을 팬 여러분께 추천을 했습니다. 자, 이제 페르시아 왕자가 아직 2세 마필이에요. 2세 마필이고, 자, 이 마필이 이제 중장거리에 서서히 정력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입장이라고 봅니다. 지난 경주는 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만, 이제 중장거리에서 서서히 정력을 보여주고 있는 입장이고, 아직 보여줄 걸음이 훨씬 더 많은 마필 페르시아 왕자. 이것도 분명히 팔릴 거예요. 이거 인기 마필로 팔릴 텐데, 제가 볼 땐 페르시아 왕자 분명히 이번 경기 보셔야 되는 그런 마필이 되겠고, 복병권 한두가 윌리사입니다. 여러분, 윌리사가 김정호 저기서 얘기를 하기로 마필이 좀 체구가 작아가지고 몸싸움에서 맨날 밀린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 지금 주로 상태 보십시오. 추임 마필이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그렇다면 체구가 작더라도 몸싸움만 피하고 직선전에서 딱 놔준다라면, 제가 볼 때 요거 윌리사 항상 끝걸음이 남았던 마필인데, 최근에 이 주로 흐름상에는 이 윌리사의 추입이 먹힐 수 있다. 앞선이 우르르 무너지면 뒤에서 윌리사 이거 찬스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윌리사의 종반 추임 능력이 발휘될 수 있는 그런 편성이지 않느냐, 또한 최근의 흐름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12월 20일 일요일 9경주는요 혼합 2군 경주입니다. 자, 유광섭 위원이 추천한 문학탄환 승군전에 나섭니다만 상당히 상태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자, 여기서 또 저 윤 기자가 추천한 마필입니다. 인기 마필 페르시아 왕자. 인기 마필로서 인정을 하면서 능력 자체를 인정하고, 여기 이제 복병권의 추임 마필입니다. 윌리사의 또 추임력까지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경주다. 자, 그래서 문학탄환, 페르시아 왕자, 윌리사 세 마필을 우선적으로 여러분께 한번 추천을 드려봤습니다. 그 마필 위주로 한번 우선적으로 한번 살펴보시고, 자, 1월 10경주네요. 1월 10경주입니다. 국산 1군 2000m 핸드캡 경주입니다. 이번 주 뭐 하이라이트 경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산 1군 경주고, 모두 19마리가 출전하고 있는데, 일단 뭐 볼드 가드니스 출전 못하고, 내장산이 출전 못합니다. 내장산도 뉴앤드 베스트 출전 못하고요. 이런 상황이고, 자, 조이러키가 출전합니다. 조이러키 당연히 제가 볼 때 뭐 단승식 1점대로 팔립니다. 조이러키를 중심으로 지금 로열 갤러퍼, 싱그러운 아침, 광교비상, 초은 여제 이런 마필들이 아마 인기권으로 형성이 될 텐데, 자, 유광섭님 이번 경주 어떻게 보십니까? 자, 오늘 4번마 조이러키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마필이 이제 다른 센 마필이죠. 엄청 센 마필이죠. 엄청 센 마필이죠. 근데 저는 먼저 훈련을 보는 입장에서 본다면은, 지난번에 경남도지사 앞에서 2착을 했는데 나름대로
아직 관찰은 100%된 건 아닙니다만 오늘 좀 찝찝한 모습을 봐서 오늘 목요일까지 뭐 다른 말 표처럼 잘라는 경우는 좀 힘들 것 같고 조금 좀 찝찝하다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목요일까지 가서 예. 어떤 비교 대상이 어느 정도 되면 오늘 수요일이나 목요일까지는 판단될 것 같아요. 예. 찝찝하다 이 정도로 해놓으시고 저는 이제 제 방송 때 뺄런지 어느 날인지 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조금 찝찝하다는 얘기죠. 근데 능력만큼은 인정을 해도 훈련 상태 좀 찝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번 훈련이 좋았던 마필은 이제 초원 여제입니다. 10팀에 나름대로 직전 경주 경기도지사도 이착을 했죠. 이 마필이 뭐 기본 능력이 있는 마필이고 최근 부진하다가 지난번부터 이제 걸음발이 살아 올라오기 시작했고 이번 훈련 시에는 지난번보다도 좀 더 나은 힘이 더 차고 보기 좋은 그런 모습이고 마필 자체 기본 능력이 상승세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초원 여제는 웬만하면 입상은 무난한 마필이다. 훈련적으로 볼 때. 예. 그래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초원 여제를 추천드렸습니다. 예, 유광석 위원은 이제 초원 여제를 상당히 좀 세게 훈련 모습 자체가 최상이다. 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이럭키는 여러분 유광석 위원이 마무리까지 한번 훈련 내용 체크를 해 보신다고 얘기를 하니까 유광석 위원의 또 토요 뭐 일요일이죠. 일요일 방송 보시면 그 해답을 한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광교 이상 저 윤 기자 노리는 마필이에요. 자, 박태종 기수가 지난번에 그 이번 경주 출전하는 로열 갤러퍼하고 광교 비상 두 마필 다 타봤는데 로열 갤러퍼도 우승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광교 비상은 대통령배에서 서울 마필 중에 어느 정도 좀 관심을 좀 받았었는데 의외로 생각보다는 좀 아쉬움이 좀 많이 남았어요. 자, 박태종 기수가 선택을 한 마필은 광교 비상입니다. 로열 갤러퍼는 누가 탈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은데 광교 비상은 박태종 기수가 탑니다. 자, 어쨌든 간에 올해 대상 경주 2연패를 한 마필이 아니겠습니까? 기본 사이즈는 되는 마필이고 직전 경주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서 박태종 기수가 지난주부터 열심히 지금 갈고 있는 마필이에요. 자, 분명히 센 마필은 조이럭키라는 센 마필이 있긴 합니다만 저희 광교 비상도 3세 마필이고 요 마필 제가 볼 때는 이번 경주 분명히 박태준 기수 아주 강력한 승부지. 또 무엇보다 지금 뭐 문세영 기수 없는 입장이니까 박태준 기수가 이번 주에 보니까 지난주에 보니까 한 번 들어서 한 번. 그래서 많은 그 또 경합 팬들이 옆에 들어보니까 야 태종이 정말 힘 다 떨어졌나 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아마 이번 주는 그렇지 않을 걸로 봅니다. 자, 박태준 기수가 열심히 훈련하고 있는 광교 비상. 저 윤 기자는 이 광교 비상을 이번 경주만큼 좀 명예 회복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번 12월 20일 일요일 10경주 국산 1군 경주는 일단 조이럭키는 우리가 논외로 하겠습니다. 자, 유광석 위원이 추천한 초원 여제하고 저 윤 기자가 추천하는 광교 비상, 초원 여제 광교 비상, 초원 여제 광교 비상 이 두 마필을 저희가 우선적으로 여러분께 추천드렸습니다. 편성에 상관없이 어떤 레이스에도 될 수 있는 훈련 우수마필 5두 매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유광석입니다. 자, 오늘 이제 이번 주가 서울 마지막 주 서울 경마가 되겠습니다. 훈련 두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400 몇십 두가 훈련해서 한 100에서 150두 이상이 떨어지는 출마 투표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당분간 이제 이번에 적체 현상이 일어나고 또 돌아오는 새해 첫 주에도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일어나서 당분간은 좀 게이트를 채울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게이트 아주 꽉꽉 채울 것 같은데 나름대로 이제 잘 선정을 했는데 출마 투표에서 얼마만큼 이제 떨어지느냐 안 떨어지냐 그런 부분도 여건이 되겠습니다만 웬만하면 붙어서 할 말로 선정을 했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이제 이 팀의 국산 5군 과천대항입니다. 나름대로 이제 직전 경주 국산 6군에서 2착하고 승분전을 치르는 마필입니다. 마필 자체가 이번 훈련 시의 모습을 보면은 나름대로 훈련 강도는 뭐 직전과 비슷한데 걸음발 자체는 뭐 직전 대비 활기나게 살아나는 그런 모습이어서 이 마필 이제 승군전이라도 충분히 기대치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마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끝걸음이 상당히 좋은 그런 마필이고 나름대로 훈련 자체가 지난번보다는 도드라지게 좋아져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마필의 기대치를 충분히 승군전에도 갖게 합니다. 그래서 2착 승군이나 별로 인기는 좀 덜 모을 마필입니다만 분명하게 직전 대비 확연하게 좋아진 마필입니다. 자, 3팀 국산 3군 골드윤입니다. 자, 이 마필이 지난번에 국산 4군에서 1400m에서 우승을 하고 승군전을 치르는 마필입니다.
뭐 끝걸음이 좋았던 마필이고 막판에 근성을 발휘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인데 이번 훈련 시 모습에서도 나름대로 승군전이지만 마필 자체는 직전 대비 좀 더 발전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스포시의 발바꿈이 상당히 부드러워졌고 나름대로 끝걸음도 꾸준히 나오는 그런 모습. 그래서 조금 더 장거리를 가더라도 이 마필은 뭐 충분히 가능성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필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이 마필은 지난번에 정평수 타고 입상을 했는데 이번 훈련시 모습을 봐서는 뭐 승군전 어느 정도 레이스가 걸려도 마필의 기본 끝걸음이 상당히 늘어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충분히 입상 기대치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마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거리가 늘어도 상관없을 마필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3팀의 골드인 승군전이지만 상승세 마필입니다. 자, 4팀 국산 4군 야오프레즈입니다. 자, 이 마필이 이제 배당 마필이 될 것 같은데 나름대로 이제 마필이 국산 4군에서 입상을 하고 나서 계속해서 이제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바닥을 치고 있는데 역시 이제 기본 걸음발이 있는 마필이 다시 이제 걸음발이 살아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7월 6일 날 우승할 서승훈 선수 타고 우승할 당시 그때 당시 컨디션보다도 좀 더 나아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행 자세가 전에까지는 계속 흔들리는 모습이었었는데 이번에는 아주 주폭도 좋으면서 깨끗해지면서 아주 성큼성큼 나가는 그런 모습. 구보시 모습을 볼 때 웅장하다 싶을 정도로 아주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야오프레즈 나름대로 인기는 좀 들모는 마필이지만 이제 정상적인 컨디션이 됐기 때문에 이 마필 또 국산 4군에서 입상할 때보다 더 좋은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훈련 상태 최상인 마필로서 입상 기대치 상당히 높은 마필입니다. 자, 6팀 국산 5군 스트롱 인호입니다. 나름대로 이제 국산 5군 6군에서 우승을 하고 승무전을 치르는 마필입니다. 자, 문세영 선수 타고 지난번에 입상을 했죠. 이제 이번 주에 문세영 선수가 안 나오는데 어떤 선수 기용할지가 이제 문제가 되겠는데 나름대로 이 스트롱이라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많이 뛸 마필입니다. 마필 자체가 생김새도 체형도 잘 생겼고 주폭이 상당히 그 신에 닿지 않는 그런 일류마다운 기질을 벌써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직전 대비 훈련 강도는 좀 비슷하지만 마필은 제가 볼 때는 지난번보다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자, 이 마필 1000m까지만 뛰었고 이제 거리가 1200을 뛸지 1400을 뛸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거리가 늘어도 충분히 통할 수 있는 마필이고 직전 대비 좀 더 상승세를 타고 있는 훈련 상태 최고로 좋은 훈련 우수 마필입니다. 자, 13팀 외산 4군 비그랜드입니다. 자, 이 마필이 비그랜드가 저하고 인연이 있는데 나름대로 데뷔전에서 인기를 많이 모았던 마필인데 그때 입장에 실패했는데 오늘 훈련실 모습을 보니까 마필이 이제 살아났다. 나름대로 이 비그랜드 마필은 마방에서도 많은 기대를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마필 자체가 지난번 대비 확연하게 좋아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도 뭐 조교 끝날 쯤 8시 이후에 나와서 훈련하는데 나름대로 힘이 너무 차서 또아리를 틀었다 이런 정도 느낀 정도까지 상당히 인상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포르트 2바퀴 타는데 2바퀴째도 지치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마필이 강해졌다는 얘기고 또 발전된 그런 걸음발을 그러니까 지난번에 모습은 이제 다리가 좀 헐렁헐렁했는데 이번에 아주 성큼성큼 뛰면서 상위급 같은 그런 포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외선 마필이고 또 변화가 오면 확연히 온다. 그래서 비그랜드는 이제는 웬만한 레이스에서 충분히 통할 수 있는 훈련 우수 마필입니다.